안녕하세요. 아틀라시안 오픈 데브옵스 앤 AI 웨비나 중에 아틀라시안 오픈 데브옵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할 황현입니다. 순서는 데브옵스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고요. 다음으로는 오픈 데브옵스의 컨셉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조직에서 데브옵스를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숙도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픈 데브옵스에 대한 태생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개발 방법에서는 단계별 요구사항 수집, 그리고 분석, 디자인, 구현 이런 단계별로 모든 단계를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해당하는 단계를 완료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프랙티스가 널리 쓰였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컴퓨터가 나온 지가 오래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실에 쓰이는 시점은 불과 1970년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프랙티스가 어디서 왔냐면 건물을 짓거나 혹은 다리를 만드는 엔지니어링에서 프로세스를 차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지을 때 대충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수학적인 계산을 한 다음에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그리고 이제 다리를 오픈하는 이런 엔지니어링 기법이 을 그대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에 차용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화면에 보이는 요구사항 단계, 분석 단계, 그리고 설계, 구현하는 단계, 이런 절차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랙티스가 일상적인 프랙티스였습니다. 허나 컴퓨팅 파워가 빨라지고 옛날에는 기계로 펀치 카드를 뚫어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느렸지만 1990년, 2000년이 되면서부터는 굉장한 컴퓨팅 파워가 마련이 됐고 그에 따라서 비즈니스 요구도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졌습니다.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변경사항이 얼마 안 됐지만 2000년 들어서는 컴퓨팅 파워가 우리가 얘기했지만 늘어나면서 요구사항들도 복잡하고 또 시스템들이 옛날에는 메인프레임 한 대가 지구상에 컴퓨터가 딱 한 대 있었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2000년대에는 셀 수 없는 컴퓨터들이 있고 그 중에 굉장한 컴퓨팅 파워를 자랑하는 컴퓨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은행, 보험 혹은 항만 모든 사회 전반의 인프라들이 컴퓨터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컴퓨터들이 시스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자체도 많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해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퀄리티 측면에서도 품질은 그러면 양보가 되느냐? 절대 양보할 수 없죠. 그래서 품질은 예전보다 더 혹은 같은 수준에서 그리고 더 많은 높은 품질을 요구했습니다. 더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 빨리 소프트웨어들이 개발 완료돼야 된다라는 니드들입니다. 10년 걸려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든 잘 만들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보다 좀 더 빠르게 완성도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과제가 가장 크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이 자료는 2001년에 굉장히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만드는 조직의 프로젝트의 성공 실패 통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불과 100% 중에 14%만이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끝냈습니다. 프로젝트라는 뜻은 시간과 개발에 대한 스코프, 그리고 비용, 이제 퀄리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구별되는데 그 시간 안에, 그 조건 안에 완성된 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14%밖에 안 됐던 거죠. 나머지는 그러면 완전히 실패한 게 30%에 가깝고요. 그리고 성공을 했으나 비용이 추가되거나
혹은 기간이 늘어나거나 기간을 만족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57%반 이상의 애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시간과 규모, 스코프 이런 것들을 미트시키지 못한 거죠. 변화가 그만큼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대가들이 모여서 나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인데, 프로젝트를 했다 하면 우리가 봤지만 실패하지 않더라도 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기간이 늘어나고 품질이 나쁘다고 지탄을 받고 너무너무 이상한 이제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문제의 원인을 찾고 발견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 중에 큰 흐름 중에 하나가 2001년에 소프트웨어 대가들이 미국의 이제 워털루라는 곳에 산장에 모여서 이제 소프트웨어 대가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아는 켄트 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석하고 자기 경험을 분석하고 논의하고 이제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 원인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개발 방법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에 봉착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을 해법을 이제 만들어낸 이제 사람들의 머리를 맞대고 모아서 이제 만들어낸 해법이 바로 에자일 매니페스토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 선언문을 만들었죠. 이제 오늘 자리는 이제 자세한 거는 하지 않고 대략적인 얘기만 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자일 방법으로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그나마 급변하는 비즈니스의 요구들을 만족하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완성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그런 원칙들을 정의한 다음에, 선언을 한 다음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대가들이 그 원칙에 맞는 에자일 선언에 맞는 방법론들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들, 프로젝트 관리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이제 에자일 방법론들이 탄생합니다. 예컨대 린, 칸반, 크리스탈, 예컨대 나사에서 우주선 띄우는 것도 그에 맞는 에자일 방법들을 마련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칸반은 3개의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거, 이런 그 개발 프로젝트 방법론, 관리 방법과 개발 방법이고, 예컨대 RUP는 120개, 왜냐면 무인 정찰기를 만든다든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 때 쓰는 게 이제 RUP인데, RUP는 120개 정도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리뷰할 때는 누가 리뷰해야 된다든가, 다음 단계 넘어갈 때는 디자인 리뷰 체크리스트가 몇 개 이상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체크리스트들이 원칙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스윗 스팟이라고 해서 너무 많으면 복잡하고 너무 작으면 또 통제가 안 되고 기업에서 쓰기에는 통제가 안 되고 이렇다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리하게. 그 중에 이제 13개, 9개 그나마 좀 만만한 그 방법론들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선택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라든가 스크럼이 이제 적절한 개수,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너무 단순하지도 않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괜찮고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있는 표가 나타내는 것은 2017년 자료인데요, 통계 자료인데 기업들의 에자일을 도입한 기업들의 58%가 무려 58%의 조직에서 에자일의 스크럼 방법을 이제 도입했다라는 통계입니다. 굉장히 인기 만발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데브옵스 얘기는 이제 에자일 방법에서는 이제 스크럼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럼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돌이켜보면 원칙은 아주 간단하죠. 절차는 이제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해서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프로덕트 오너가 정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애자일 중에 특징 중에 하나 그 다음에도 좀 더 고찰을 해보겠습니다만 스크럼도 애자일 방법 중에 하나니까 애자일 방법은 오래 시간 개발해서 릴리스하는 게 아니라 짧게 1주에서 4주 안에 만들어야 될 것을 정의를 하고 개발해야 될 것들을 정의하고 꼭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젝트, 난 IT 프로젝트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조직에서. 그래서 1주에서 4주에서 만들어야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해서 프로덕트 기능들이 정의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우리는 4주씩 개발을 사이클을 가져가겠습니다. 리듬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4주 만에 아웃풋들을 뿅뿅뿅 내서 이제 배포를 하겠다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 정의를 했다면 이걸 변하지 않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4주에 개발할 것들을 프로덕트 백로그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가져와가지고 누가 담당할지 정하고 그걸 어떻게 개발할지 어떻게 구현할지를 정의한 다음에 플래닝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구현하기로 결정한 것들은 프로덕트 백로그가 아니라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그 스크럼 팀에서 이제 협업을 해가면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 때는 데일리로 또 스크럼 미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딱 시간도 정해져 있고 한 사람이 15초씩 자기가 어제 했던 일과 오늘 할 일을 이제 공유해가면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팅이 끝나면 이제 헤어져서 심지어는 반드시 일어서서 앉아서 하면 안 되고 일어서서 스크럼 미팅을 해야 된다 이런 룰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 끝나면은 이제 그대로 뭔가 끝내는 게 아니라 리뷰 미팅을 통해서 이제 프로덕트 오너에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당신의 요구사항이 맞냐? 이렇게 멋지게 돌아가는데 괜찮겠냐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박수도 쳐가면서 이제 서로 북돋아 주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들어진 게 프로덕트 오너의 마음에 든다면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출시합시다. 라고 배포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배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10년 전에도, 우리도 주간으로 일을 했고, 주간 미팅 한 다음에, 다 완료되면 금요일 날, 리뷰를 하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애자일 스크럼을 일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그 방법은 스크럼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죠. 대신 이게 만족돼야 됩니다. 모든 테스트까지 완료돼가지고, 금요일 날, 예컨대 팀장님이나 PL께서 이거 마음에 든다가 요구사항이 만족됐으니까 자 그러면 고객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프로덕션에 퍼블리싱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즉시 내보내서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릴리스할 수 있다면 항상 그런 릴리스할 준비가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그건 애자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20년 전이든 30년 전의 프랙티스이든 간에 다만 릴리스 해야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릴리스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테스트하고, 연동 테스트하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다음 스크럼에 스프린트에서 개발할 스케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테스트를 하면은 릴리스도 못할 뿐더러, 테스트 했다가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면은 또 일정이 망가지고, 그러면 릴리스를 못하게 되니까, 주기적으로 배포한다라는 룰이 이제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ready publishing 이제 배포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산출물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거고 이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9개니까 룰이 9개니까요. 이렇게 프로젝트 백로그와 일하기 전에는 계획하고 끝난 다음에는 리뷰하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프린트 회고라고 해가지고 회고 때는 이제 제품의 기능을 보는 게 아니라 팀이 이번에는 ABC 방법을 했던 너무 팀워크가 잘 됐고 일이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방법만 나쁜 점과 좋은 점들을 가려서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점들을 반영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일하는 절차의 개선을 누리는 게 이제 스프린트 회고인데요. 회고도 이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능력들이 증가되니까 이게 이제 애자일 스크럼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죄송합니다. 스크럼 방법
예컨대 이제 애자일 방법 중에 하나를 봤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건 이제 데브옵스에 필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예컨대 이게 뭘 나타내고 싶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 위에 나타낸 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아래는 애자일 방법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쳤을 때요. 전통적인 방법은 예컨대 이게 프로젝트 기간이 1년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1년짜리면 예컨대 은행 차세대가 좋은 예입니다. 한 300분에서 뭐 400명의 프로젝트 멤버가 투입돼서 1년 내내 개발해가지고 차세대니까 다음 해년 예컨대 24년 1월 1일부터 개발해가지고 25년 1월에 딱 오픈하는 일정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내보내는 시간은 이 전통적인 방법은 딱 한 번 릴리스 됩니다. 1월 1일 날, 예컨대 1월 1일 날 오픈한다 하면. 근데 애자일 방법은, 그러니까 애자일 방법은 어떠냐면 릴리스를 예컨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한 달에 뭐 2주씩 개발한다 치면 적어도 24번 이상의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배포를 자주 한다고 뭐가 좋으냐면 예컨대 고객의 요구가 1월 1일 날 캡처가 됐는데 그걸 개발을 꾸준하게 해서 멋지게 만들어서 다음 해년에 배포했는데 그 사이에 고객의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고객 요구가 달라진 걸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곧이곧다리 덤하게 이렇게 진행한다 치면. 그런데 애자일 방법은 3월 달에 큰 뭔가 사변이 예컨대 코로나19 뭐 이런 걸 생겨가지고 크게 뭐 환경이 바뀌었다. 그럼 우리는 애자일 방법은 3월에 진행하는 스프린트에서 그 요건을 프로덕트 백로그가 변했으니까 그걸 바로 반영해서 다시 릴리스 할 수 있습니다. 배포를 해가지고 고객의 반응을 보고 코로나19의 환경이 이러이러하니까 집에서 있어야 되고 뭐 잘 안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그에 이렇게 유연하게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그렇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월 달에 캡처된 스케줄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재조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다시피 전통적인 방법은 WBS를 만드는데 워크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12개월짜리를 2주, 3주 이렇게 스케줄을 짜놨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거는 너무너무 진짜 케이오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한 예를 들었지만 아주 심각한 예를 들었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인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방법으로 하면은 이제 밤새 일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고 잘게 쪼개서 요구사항을 쪼개서 개발해서 배포한 다음에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비즈니스의 그 피보팅 이렇게 잘 돼 있으면 계속 그 기능들을 더 디벨롭 할 테고 더 추가를 할 테고요. 고객이 시큰둥하는 기능들은 없애고 고객이 만족하는 혹하는 기능들로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들 혹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애질리티라고 하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비즈니스와 우리 개발이 조금 더 강하게 협업하게 가면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예컨대 이것만 봐도 그러면 애자일로 해야 돼. 왜 서양 애들 혹은 우리나라도 이제 오래됐습니다만 애자일의 C-레벨 분들 혹은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왜 애자일의 목숨을 걸고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전망이 걸린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데브옵스랑 애자일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애자일 얘기를 이렇게 오래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다시 이전 장표로 돌아가 봤을 때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릴리스 진짜 고객을 위한 릴리스는 몇 번 안 합니다. 프로젝트라면 진짜로 나이스하다면 딱 한 번만에 끝내야겠죠. 맨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가 이제 릴리스를 얘기하지만 애자일 방법의 장점이 있으니까 비즈니스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하려다 보면 스프린트의 개수만큼 릴리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릴리스가 고객 릴리스인데 고객 릴리스 전에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끝나려면 훨씬 개발계 배포에 테스트계 배포 혹은 스테이징 서버의 개가 있다면 많이들 한 3단계, 4단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버의 환경을 왜냐면 그만큼 조심해서 내보내야 되는 환경에선 그만큼 배포해야 될 횟수가
예컨대 저 스프린트의 개수 곱하기 3이나 4 환경에 따라서 횟수만큼 배포가 자주 발생해야 됩니다. 배포라는 뜻은 CI도 하고 CD도 하고 다시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그만큼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손으로 배포할 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밤새 해야 되고 그걸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라는 그러니까 개발과 뭐 배포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뭐 개발 다 됐으면 자, 다 됐습니까? 한번 릴리즈 해드릴게요. 1년에 한 번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혹은 6개월에 한 번 하는 이런 프랙티스였다면 에자일 그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 변경되면서 빌드하고 배포하고 피드백 받아야 되는 이제 횟수가 뭐 산술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배포를 담당하고 서버의 리소스를 관리해주는 사람들의 대부분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이란 부서라면 그게 밀접하게 일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 에자일이 이제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고 당연 데브옵스는 개발계와 운영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체계이니까 방법 프레임워크이니까 이제 도구들도 다 연동이 되는 게 좋은 프랙티스인 거죠.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컨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플래닝 할 때 그리고 뭐 개발해야 되는 프로덕트의 요구사항들 관리 그리고 소스 코드 빌드, 배포, 그리고 피드백 받는 이런 도구들이 이제 필요해졌고 이 도구들도 정보들이 다 연동이 돼야만 부드럽게 데브옵스 체계, 에자일과 데브옵스들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틀라시안의 관점에서 보면 이전에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제 어디가 중심인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마련했는데요. 아틀라시안의 전통적인 방법, 이제 데브옵스를 대응하는, 에자일과 데브옵스를 대응하는 방법은 지라 소프트웨어를 중심에 두고, 중심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여기에 요구사항, 스케줄 관리, 그리고 이제, 문서들, 협업, 그리고 소스 코드의 연계, 예컨대, 특정한 서비스의 유저를 투팩터 인증을 넣고 싶다 그러면 투팩터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이 프로덕트 백로그로 오고 그게 이제 스프린트의 백로그로 도입됐을 때 사람을 어사인하고 이 투팩터 인증을 위해서 수정해야 되는 시스템 혹은 모듈들이 아이디가 될 테고 그럼 빅버켓 예컨대 형상관리 빅버켓을 한다 치면 빅버켓의 변경 정보가 이제 연동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라의 아이디만 딱 클릭해봐도 이 투팩트 인증을 위해서 A라는 시스템, A라는 저장소에 코드가 이렇게 변경됐구나, 추가가 됐구나, 삭제가 됐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도 소스 코드가 수정이 돼서 이제 퍼블리싱이 됐으면 푸시가 되면은 이제 뱀보라든가 젠킨스 혹은 다른 CI 서비스 엔진이 서버가 돌면서 이제 빌드의 결과들이 지라에 다시 피드백되면서 성공 실패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라에 정보들이 모두 담겨 있으면 훨씬 더 이제 협업을 잘할 수도 있고 데브옵스의 현황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틀라시안의 데브옵스는 지라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프랙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를 잘 했으면 그럼 이점이 뭐가 되냐? 그러면 빠른 개발과 협업이 강화되겠죠? 왜냐하면 개발이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요거만 조금 시간을 들여보겠습니다. 예컨대 아까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전통적인 방법은 1년짜리, 기간은 똑같고 똑같은 사람이 개발한다 치면 뭐가 빨라지냐? 개발이 빨라지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떠냐면은 1년짜리를 개발하는 것은 개발 코드의 라인 수도 굉장히 많겠죠. 1년짜리 개발해야 되니까. 근데 최종 보통은 8월에서 10월, 9월에 통합 테스트를 합니다. 통합 테스트. 100명 혹은 200명에서 개발한 코드를 그때서 이제 시스템 연동해 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에자일 방법은 코드의 양이 많지 않아요. 예컨대 2주 만에 얼마나 많은 코드들이 짜지겠습니까? 요구사항도 많지 않죠. 1년짜리 1년 나누기 몇 분의 1 해가지고 한 10개 요구사항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개발해야 되는 대상이. 그럼 코드의 양이 작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작기 때문에 연동할 때 검증해야 된 코드의 양이 작고 기능이 작기 때문에 빨리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도 작으니까 그 재작업도 작고 횟수도 작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멤버스에 같은 레벨의 개발자가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빠르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발이 됩니다. 협업이 강화되고 이제 빠르게 자주자주 배포하게 되죠. 그리고 품질도 좋아집니다. 아까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은 품질도 그만큼 안정이 돼야 되고 오류가 안 나야 되는 거죠. 개발해야 되는 코드가 검증해야 될 코드가 작으니까 이제 품질도 뭐 얼마 안 되는데 품질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이제 데브옵스 되면 왜 보안이 강화되냐 이렇게 의아해하시기도 하는데 자동화되니까 도구들, 보안 검증 도구, 소프트웨어 보안, 그 소스 코드 보안과 바이너리 보안 이런 보안 도구들이 자동화 프로세스 안에 삽입돼서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푸시해서 테스트에 내보내기 전에 자동으로 CI 도구들이 다 연동되고 또 이제 아티팩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넥서스의 파이어월 이런 솔루션이 돌면서 자동으로 점검해서 실패했다 그러면 지라에 알려주고 프로세스를 배포할 수 없는 프로세스로 이제 절단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 시큐리티 부분도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데브옵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데브옵스였고요. 데브옵스 하면 이런 장점들이 나타나니까 다음으로는 이제 그럼 오픈 데브옵스는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 데브옵스를 생각할 때 된 이제 아틀라시안에서 오픈 데브옵스를 왜 생각하게 되냐면 아틀라시안 자체만으로도 데브옵스를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존재합니다만 세상에는 경쟁 있으니까요.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 아틀라시안이 생각하지 못한 도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같은 경쟁 제품에 예서 빅버켓과 경쟁하는 것은 깃허브라든가 혹은 길랩이 되겠습니다만 아틀라시안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들, 데이터 도구라든가 이런 영역들의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뮬레이션 도구도 있고 시큐리티 도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혹은 프로젝트를 대응한 도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이제 수용해서 쓰고 싶은 회사들이나 조직들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이 도구들을 고객이 부드럽게 어렵지 않게 연동해서 데브옵스 체계에 도구들이 새로운 도구들을 기존의 도구들을 연동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이런 도구들도 열려져 있는 데브옵스 체계 안에 바로바로 꽂아 넣어서 연동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개념을 만든 게 이제 오픈 데브옵스입니다. 이제 연동 체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나 지라는 지라에다가 연동 체계의 꼬리를 통합의 중심을 두고 예컨대 지라 기능으로 플래닝을 하고 소스 코드는 이제 깃허브가 되거나 빅버켓이 되거나 길랩이 되거나 이제 지라랑 자연스럽게 연동할 수 있는 API들 그리고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연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있고요. 디플로이도 젠킨스 뱀부를 쓰면 좋겠지만 뱀부가 아니라 어디서는 서클 CI를 쓰거나 다른 데서는 이제 애저의 데브옵스를 이용해서 CI를 이용해서 배포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지라만 딱 클릭해보면 이제 다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만의 CI 시스템, 소스 코드 그리고 옵스 지니와 같은 그런 오퍼레이션 모니터링 그리고 굉장히 자동차 같으면 다른 시뮬레이터를 쓰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지라를 통합해서 데브옵스를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개념적인 스냅샷을 준비했는데요. 예컨대 이 화면은 지라이고 지라의 이슈를 이제 딱 클릭하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클릭하면은 소스 코드는 어디에 있고 디플로이는 어떤 상태에 있고 예컨대 디플로이가 이제 아틀라시안 제품이 아니더라도 길랩을 이용한 배포를 했다. 그러면 클릭하면 길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배포된 상태들을 이제 지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 온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온콜은 이제 실제로 에러가 났거나 고객이 이제 장애 리포트를 했을 때 클릭하면 바로 고객과 화상회가 열리는 이런 기능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도 나고 협업에 대한 효과도 강해지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예시인데요. 예컨대 이건 무엇을 나타내고 싶냐면 지라를 기반으로 해서 배포, S보험,
사내 시스템 정보 연동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종국에 얻어내고 싶은 것은 우리 조직에서 무엇이냐면 데브옵스의 장점들을 에자일과 데브옵스의 장점들을 그대로 담아넣을 수 있는 체계를 아틀라시안이 제공한다라는 것이고요. 없는 거 있는 거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이제 아틀라시안 지라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굉장히 쉽게 도구들을 이제 통합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는 데브옵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데브옵스에 잘 맞춰져서 돼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성숙도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 법은 아니지만 CAMS라고 해가지고 CAMS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우리 조직의 데브옵스 프레임워크 혹은 데브옵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진단하는 체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문화, 컬처, 우리 뭐 도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개발 문화 혹은 회원 문화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사람 손으로 막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옛날처럼 이런지 아니면 오토메이션 얼마나 자동으로 배포되고 측정하고 모니터링 되는지에 대한 관점 그리고 린이라고 해서 불필요하면 우리가 PI 관점에서 불필요한 체계나 혹은 불필요한 단계가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개선하는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가, 활동을 하고 있는가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매저라고 해서 매저는 엄청 중요합니다. 실제로 데브옵스에서 왜냐하면 측정 가능해야만 개선됐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측정이 안 됐는데 옛날에 3건인데 지금 2건으로 줄었어요. 에러가 이래야지만 우리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 잘하고 있어. 근데 작년에 몇 개였고 올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뭐 개선이 안 되겠죠. 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측정 가능하게끔 해야 되면 좋겠죠. 그래서 성숙도를 측정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쉐어링은 이제 데이터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보내면 이제 사장된다고 하죠. 며칠 지나면 들여다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컨텍스트 베이스로 이렇게 팀스라든가 다른 메신저로 이제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협업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좀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쉐어할 수 있는 체계들이 우리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평가해 보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매트릭인데 이제 그 평가는 그렇게 했다 치고 그러면 같은 성숙도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얼마나 정말 숫자로 좀 측정을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4가지 정도로 크게 더 있겠습니다만 가장 크게 데브옵스의 성숙도를 우리가 이제 숫자로 매트릭을 본다면 첫 번째는 리드 타임입니다. 변화에 대한 리드 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드 타임입니다. 변경 요구가 왔을 때 에러라든가 아니면 신규 요구가 왔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입니다. 물론 몇 months로 계산할 수도 있고 사람이 3명이다 그러면 3명 곱하면 더하면 되겠죠. 그 대신 이 조건은 뭐냐면 배포되기 전까지 시간이어야 돼요. 예, 왜냐면 테스트 전까지 시간을 계산해버리면 안 되고요. 정말 완전히 끝나서 진짜 버튼만 클릭하면 내보내기 전까지 시간을 측정해야지 안 그러면 베리에이션도 크기 때문에 측정이 제대로 다 안 됩니다. 이걸 주의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change failure rate라고 해서 변경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에러가 이제 따라 나가서 퍼블리싱 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디플로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중간에 테스트계에서 우리가 테스트했는데 에러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거 치면 계산을 하지 않고요. 순전하게는 이제 고객 시스템까지 혹은 우리 내부 인원만 본다면 완전히 프로덕션에 디플로이 한 다음에 에러가 나온 건에 대한 이제 에러 레이트들을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얼마나 우리가 자주 배포할수록 좋은 겁니다. 자주 배포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작년에는 혹은 지난번 달에는 우리가 3번 배포하기도 허덕이었는데 한 달에 지금은 4번 5번 해도 우리 시스템이 안정하게 돌고 우리 문화적으로 비즈니스 가이들이 비슷한 분들이 요구사항 내에서 잘 정의되고 스크럼 팀에서 그것들을 잘 소화해서 배포를 자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한 이제 개선이 되겠죠. 우리 조직에서는. 왜냐면 비즈니스 개선이 되니까. 마지막으로는 mean time to recovery라고 해서 에러가 났습니다. 이 장애는
이것도 이제 테스트계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요. 프로덕션에 페일류가 났을 때, 배포를 잘못했든 코드를 잘못 짜서 나갔을 때 얼마나 빨리 우리가 복구해내는가. 이거는 인프라 관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이제 재배포를 하거나 핫디플로이에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백업 시스템들, DR이든 백업을 잘 돌려서 이제 복구를 해내는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표를 가지고, 아까 이제 매저 중요하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저가 가능해야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죠. 개선된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추적을 한다면 우리가, 데브옵스에 대한 성숙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숙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우리 모두 이제 가능하다면 개발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욕먹지 않는 일을 하면 나도 힘든데 열심히 일하는데 막 누가 못했다 하고 에러났다 하고 사람한테 지탄이 돌아가지 않도록 회사에서 조직에서 데브옵스와 애자일 체계 혹은 실제로 이제 데브옵스 체계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중요하니까요. 나도 욕먹고 개발하고 싶지 않고 욕먹고 오퍼레이션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회사에서 조금 더 데브옵스 체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자동화를 하고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사람의 의존적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를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